안녕하세요. 연계교재 최종 마무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벌써 온라인 수업 시작한 지도 일주일이 지났죠. 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이고요. 자, 첫 번째 문제는 92페이지, 영어 독해 연습 92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바이오 제약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글의 순서를 짜 맞추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The westernized developed economies are, by a very large margin, the largest markets for prescription medicines. 자, westernized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약간 서구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좀 발전되어 있는 경제죠. 좀 발전이 다 된 거예요. 자, 이런 경제들은요. 자, 다음에 콤마 나와 있으니까 건너뛰읍시다.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됩니다. 서구의 시장들은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되는군요. 뭐에 대해서입니까? 프리스크립션이 뭐예요? 처방이죠. 처방약에 대한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 있는 표현을 보면요, by a very large margin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원래 margin이라고 하면 뭐 이제 이익이라는 말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익이라는 말도 물론 있긴 있지만 여러분 지문에서 많이 사용되는 뜻은 차이라는 뜻으로 많이 이용되고요. 그다음에 여백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여기 차이 정도의 의미로 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by a very large margin이라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큰 차이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가장 큰 처방약 시장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글의 순서라고 하는 건 A부터 물론 시작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경험상 A가 1번으로 구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B번을 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B하고 C 중에서 1번 타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먼저 B번하고 C번 중에서 누가 1번 타자가 될지를 먼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situation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런 순서 짜는 문제에서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데 막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말 우리 중요한 이런 지칭어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좀 중요함을 좀 소홀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this situation 나왔으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이 뭔지 생각해 보도록 하죠. It's now changing. 이런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대요. 자, 왜냐하면 because of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factors. 자, because가 아니라 because of로 보셔야 되겠죠. 자, because of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구가 나오겠네요.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요소들 때문에 지금 바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this situation이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뭘 포함하고 있냐면 including the rise of venture philanthropy and new pricing models,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발생하고 있어요? 뭐가 rise하고 있어요? venture philanthropy가 막 상강하고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죠. philanthropy가 아래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선사업이라고 나왔죠. 우리 PHIL이라고 나오는 표현이 접두어로 무슨 뜻이라고요? love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필란트로피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자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벤처 자본을 기반으로 한 어떤 자선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프라이싱 모델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 때문에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most significantly, 가장 중요하게도 rapidly growing economies, China, India, and Brazil, for example, are sustaining a large number of people with Western lifestyles and diseases to match. 이렇게 되겠죠. 대부분 이제 가장 중요하게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차이나, 인디아, 뭐 브라질 해가지고 우리 뭐 친디아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차이나하고 인디아 포함해서 우리가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은 신흥 경제 개발 도상국들이죠. 이런 나라들이요. 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sustaining, 유지하고 있죠. 원래는 number of인데 여기에 large까지 하나 더 넣어준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웨스턴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답니다.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구화된 라이프스타일 가지게 되면 어때요? match,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어떤 성인병 같은 것들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this situation이 뭔가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개발도상 국가들, 그러니까 developed, 여기 우리 아까 나왔던 제시문에 나왔던 developed economies가 아니라 developing economies가 이제 어때요? 이런 뭐 서구화된 라이프스타일로 인해서 그에 많은 질병들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C하고 B 중에서 누가 먼저 나오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It is therefore inevitable that any coverage of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will assume that its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are directed almost exclusively at these affluent nations. 자, 그래서 이 시 이제 가주어 되겠죠? 대디아가 진주어 되겠습니다. inevitable이라는 표현 되게 중요하죠. 무슨 말입니까? 피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죠. 앞에 접두어 in 빼고 그냥 evitable만 쓰면 뭐가 되겠어요? 피할 수 있는이 되겠죠. 자, 뭐가 피할 수 없냐? 대디아가 피할 수 없다 이겁니다. 어떤 coverage예요. 뭐 우리가 이제 coverage라고 하면 우리가 뭐 흔히 커버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커버리지는 뭐 언론사 관련된 지문에서는 보도라는 말로도 쓰이고요. 뭐 커버한다 이거죠. 뭘 커버해요? 바이오파머스티컬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뭐 바이오 제약 산업이 이렇게 커버하는, 그렇죠? 이런 커버하는 이런 범위라는 게 대디아를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의 연구나 어떤 발전 활동이라고 하는 게, 개발 활동이라는 게 어때요? are directed, 어때요? 향해져 있는 거죠. 근데 exclusively 하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배타적일 정도로 누구에게 향해져 있다? 이런 affluent한 nations에 향해져 있다 이겁니다. affluent가 뭐예요? 아래 나와 있죠? 부유한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부유하다라고, 부유한이라는 뜻으로 그냥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평소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 나라에만 exclusively하게 향해져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 가난한 나라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 필수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제약사 입장에서는 뭐 돈이 되는 쪽으로 개발을 집중하게 되는 거니까요. The problem for millions of people in the developing world is that treatments for tropical diseases such as malaria are not economical to develop and that medicines for western diseases are too expensive.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죠.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디벨로핑 월드에서요. 그죠? 자, 디벨로핑 월드에 살고 있는, 디벨로핑이에요. 여기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바로 뭡니까? 치료죠. 뭐에 대한 치료입니까? 트로피컬 디지즈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라리아와 같은 이런 열대병에 대한 치료라는 건 별로 이제 돈이 안 되는 거죠. not economical라는 겁니다. 뭐 하기에? 발전시키고 개발하기에는 별로 돈이 안 되는 겁니다. and 다음에 대시 나왔으니까 이것도 병렬이겠죠? 우리 아까 어디 나왔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that 나왔죠? 이게 1번이고 and 다음에 여기 that 2번 되겠죠. 또 문제점이 뭐가 되냐면 medicines for western diseases, 이제 서구 질병에 대한 약들이 사실은 이제 너무 비싸다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이제 두 가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이 developed world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developing world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약을 개발하기에는 뭔가 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western diseases를 향한 어떤 질병 자체 어떤 약은 또 너무 비싸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B하고 C 중에서 뭐가 먼저 나와야 되겠어요? 우리 사실 이제 B를 보니까 뭐가 나와 있었어요? 아까 보니까 이런 상황이 근데 지금 바뀌고 있다. 왜냐하면 벤처 필란트로피나 아니면 뉴 프라이싱 모델스가 라이즈하게 되면서 뭐 정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요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바뀌고 있다고 나오고, 그러면서 차이나, 인디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구화된 라이프스타일과 그에 상응하는 디지즈를 가지고 있다고 한 거죠. 그러면 우리 this situation은 C에서 나오는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선진국 중심으로만 제약, 신약 개발을 하던 상황 C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화제의 전환이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A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This may be one reason for an increased willingness on the part of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to invest heavily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se countries and to offer generous pricing models for drugs that treat infectious diseases such as malaria. 자, 이것이 바로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죠? 누구에게요? 점점 더 increased than willingness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자발성이 증가했다는 거죠. 증가된 자발성에 대한 하나의 이유가 된 겁니다. 어디에서죠? 역할에 대해서죠. 누구의 역할입니까? 멀티내셔널이니까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역할에 대해 뭔가 좀 자발적인 자발성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뭐 할 자발성인 이유가 되겠어요? 여러분, to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be willing to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기꺼이 뭐뭐 하려 하다라는 표현이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willing 대신에 지금 willing이 뭘로 바뀐 거예요? willingness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to 이하가요, willingness를 수식하는 투부정사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죠. 뭐 be willing to가 많이 쓰였으니까 이렇게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자발성에 대한 한 가지 이유가 되는데, 이 자발성이라는 거 어떠냐면 투자하는 거야. 엄청 많이 투자하는 겁니다. 연구에다가, 그리고 발전, 개발에다가죠. 어디에서? 이런 나라들에서.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developed world인지 developing world인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and 다음에 한번 to 더 갈게요. 그래서 여기 이 to가 2번 to가 되겠죠. 그래서 이놈이 이렇게 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자발성이냐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요, 이런 나라들에서 어떤 리서치와 디벨롭먼트에 좀 헤블리하게 투자할 만한 어떤 자발성을 좀 증가시켰다라는 이야기죠. 또 어떤 거냐면, 제공할게요. 제네러스가 뭡니까? 뭐 관대한 가격 모델을요. 뭐에 대해서입니까? 약에 대해서죠. 근데 이 약이 어때요? 치료하는 겁니다. 뭐 전염성 질병이죠. 뭐 예를 들면 말라리아와 같은, 이런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은 어때요? 뭐 부자 나라에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되게 어렵게 사는 나라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드러그라고 하는 거, 말라리아를 치료하기 위한 드러그라고 하는 건 되게 좀 디벨로핑 월드를 목표로 만들어진 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A의 내용은 어땠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B가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 나왔었죠. 이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은 디벨로핑 월드를 위해서도 이 멀티내셔널 파머스유티컬 컴퍼니즈가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순서는 어때요? C 다음에 A, 그 다음에 C 다음에 B, 그 다음에 A의 순서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내용이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만, 지칭어가 여전히 우리 ABC 순서 짜는 거, 그리고 문장삽입 문제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도 계속 가지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자, 그 다음 우리 19번으로 나와 있는 문제이고요. 93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92, 93페이지 이 두 문제 다 풀게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요, 어법 문제에 나와 있고요. 어법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지문의 내용 자체도 되게 괜찮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일반화된 지식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례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가 다른 거 아니고 relevance라는 표현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relevance라고 하면 relate라는 표현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당연히 관련성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relevance가 여러분 지문에서 무슨 말로 많이 쓰여요? 타당성이라는 말로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relevance를 너무 관련성으로만 알고 있으면 해석할 때 조금 어색한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 the relevance of generalized knowledge that is applicable to particular individual phenomena is especially important in the applied areas of psychology. 자, 다음에 which냐, where냐 나와 있고 the layperson's and scientists' perspectives cross paths. 자, 타당성이 있죠. 뭐의 타당성입니까? 일반화된 지식이요. 그러니까 일반화된 지식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느냐, 그죠? 자, 근데 이 일반화된 지식이 어떤 겁니까? 적용이 가능해요. 어디에요? 특정한 개별 현상이에요. 말 어렵네. 개별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요? 일반화된 지식을요. 여러분, 일반화된 지식을 개별적인 내용에 적용하는 거 우리 흔히 뭐라 그러죠? 연역적 방식이라고 그러죠. 개별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일반화된 룰로 만드는 요 방향은 뭐예요? 귀납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연역적인 어떤 사고의 추론 방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갑시다. 이런 것들은요, 특히 중요하답니다. 어디에서? 우리 apply라고 하는 게 물론 지원하다라는 말도 되죠. 하지만 뭐도 돼요? 응용하다라는 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응용된 영역입니다.
심리학의 응용적 내용에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일반화된 지식을 개별화된 요소들에 막 적용하는 거, 이런 연역적 사고 방식이라는 게 응용된 심리학의 응용, 그러니까 심리학, 응용 심리학이라고 할까요? 응용 심리학의 분야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which냐, where냐를 구분하라고 나왔으니까 which 다음에는 어때요? 문장이 불완전하고 where 다음에는 문장이 완전하겠네요. 레이퍼슨이 아래 뭐라고 나왔습니까? 비전문가, 일반인이죠? 일반인과 과학자들의 어떤 관점들이요. 여기까지가 주어 되겠죠? 크로스 패스, 뭐 한다고요? 패스가 길이니까 길을 크로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길 크로스한다 하면 여기서 문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where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A는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크로스 패스 다음에 여러분 사실 크로스가 동사고 패스가 목적어로 생각하셔도 어때요? 문장 완전하다는 거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조금 더 가봅시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자, successful application of the basic knowledge of psychology in particular concrete situations. 그 다음에 저 여기 빼고 바로 여기로 가겠습니다. Can be consistent only if the basic scientific basis of these applications is냐, 아냐 나와 있고 adequate to the reality. 자, 성공적으로 적용할게요. 뭘 적용할까요? 기본적인 지식을요. 뭐의 기본적인 지식? 심리학의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아주 어때요? 특정한 concrete. concrete가 뭐니? 구체적인 상황이죠. 여러분 구체적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아까 인디비주얼한 피나미나의 성격과 가깝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concrete situations에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죠. 심리학적인 기본적 지식들을 잘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일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이거를 얻다가 특정한 concrete한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다가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 연역적인 방식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메커니즘 자체가 굉장히 consistent하다 이겁니다. 오직 뭐에야만? 자, 기본적인 과학적 근거입니다. 뭐에 대한 근거죠? 이런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this application에 대한 basic scientific basis가 현실에 어때요? 적절했을 때만 이것이 맞는 말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B에서 답을 고르는 거 뭘 가지고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즈하고 아 나와 있으니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수일치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일치는 어디 생각하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only if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주어가 지금 the basic scientific basis가 나온 거죠. 근데 뭐의? these applications. 그러니까 여러분 applications를 보시면 안 되죠. 뭐가 되겠어요? basis를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B는 뭐가 맞겠어요? is를 선택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이 적용 과정이죠. 이거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과학적 근거가 리얼리티에 좀 적절해요. 현실에 좀 적절했을 때 성공적인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어때요?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사이에 있는 요 말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 B로 갑자기 시작되고 있죠. 이거 이제 몇 년 전부터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건 사실은 whether로 시작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주어가 어디가 될까요? Those situations가 주어가 되겠죠. Those situations. 그죠? 그 다음에 여기 B가 있는데요. 원래는 여기에 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고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 B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가 갑자기 문두에 딱 나왔다 그러면 whether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ether는 기본적으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표현이니까 거기에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이런 상황들이 어때요? 사례입니다. 뭐의 사례예요? 개별 혹은 그룹의 어때요? 사이코세라피의 사례이든지 아니면 여기 오브 1고 여기 또 오브 2번 있죠? 또 뭐예요? 컨설테이션이에요. 어디에서? 비즈니스 펌에서의 어떤 컨설테이션이든지 간에 세 번째 오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병렬이 1, 2, 3 짠짠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다루는 겁니다. 뭘 다루는 거야? 굉장히 말썽꾸러기인 청소년들을 다루는 일인 건 간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심리학 법칙을 개별 상황에 적용하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이 예를 들면 뭐 어떤 심리치료, 그룹 심리치료, 그러니까 개인적인 심리치료이든 뭐 그룹 심리치료이든 뭐 이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펌에서 뭔가 상담을 하는데 쓰는 부분일 수도 있고, 뭔가 좀 말썽꾸러기인 청소년들을 다루는 부분에서 기본적인 심리학적 법칙들을 적용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아직까지도 해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certainly, 분명히 it is possible to achieve occasional practical success on the basis of inadequate scientific knowledge, as with the many people who believe in and try to confirm predictions made냐, are made냐 나와 있고 on the basis of horoscopes. 자, 분명히 가능하긴 할 겁니다. 이 시 딱 봐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가주어 느낌 드시죠? to 이하가 어때요? 진주어 느낌 드실 겁니다. 달성하는 거 가능해요. occasional, 아주 때때로 가끔씩 있는 아주 실질적인 성공을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일관성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끔 있는 practical한 success를 achiev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뭐에 근거하고 있냐면 가끔 성공을 하는데 뭐에 근거하고 있어요? 부적절한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좀 과학적 지식이 희박해요. 근데 가끔씩은 어때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여기 as with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as with 많이 나왔던 표현이네요. 뭐예요? 뭐뭐와 with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as to하고 as for는 많이 봤어요. 그죠? 그래서 as to나 for 비슷하게 해석하시고요. 뭐뭐에 대해서 정도 해석하시면 되는데 as with는 뭐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하죠. 뭐와 마찬가지입니까?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believe in, 믿어요. 그 다음에 try to confirm, 어때요? 확인하려고 합니다. 뭐를요? predictions를요. 자, 근데 이 predictions라고 하는 게 어떻겠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as with, 뭐뭐와 마찬가지로 나오고 많은 the many people,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who부터 가로 열린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믿어요. 그리고 확인하려고 해요. 뭐를요? predictions를요. 사실 여기서 문장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are made가 또 쓰이면 안 되겠죠. made를 쓰셔가지고 요 made 이하가 predictions를 수식하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죠. 뭐 어디에 근거해서? horoscope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별자리에 별점에 근거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런 predictions를 어때요? 믿으려고 하고 confirm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별점은 어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맞아도 우연에 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어때요? 때때로 어떤 성공을 거두는 것도 물론 가능은 한 거죠. 하지만 그거는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때때로의 성공은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would be based on the particular combination of circumstances. 이거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까? 아주 특별한 컨비네이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뭐의 컨비네이션? 어떤 상황의 컨비네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상황들이 특정하게 컨비네이션이 아기가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때 우연이라 할지라도 이제 성공이 되는 거죠. In the case of a concrete application and need not follow from any adequate scientific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on. 자, 어떤 사례에서입니까? 아주 구체적인 적용의 사례에서 circumstances가 굉장히 딱 어때요? 컨비네이션이 잘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need not follow, 뭐 할 필요가 없다?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뭘 따르는 게 아닙니까? 적절한 과학적 이해죠. 현상에 대한 적절한 과학적 이해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아까 would가 1번이고요. and 다음에 need not을 여기 2번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 골라보면 2번이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평소 이렇게 리듬 잘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정시에 자고 정시에 일어나고 해서 균형 잘 유지하시고 시험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요. 영어는 특히 졸음이 좀 많이 오는 시간에 시험을 보잖아요. 1시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보셔야 되니까요. 약간 좀 피곤하더라도 정신력으로 잘 버텨내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